자,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너 꿈이 뭐냐 하면 우리 때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판검사 되겠습니다 뭐 이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라는가 하면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이럽니다. 자, 부동산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걸 어린 애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는 그냥 집 가지고 끝이 나버립니다. 자, 이런 사회는 결코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죠. 우리가 홍콩을 보면요, 엄청 가끔 뭐 가거나 영화에서 보면 멋있습니다. 낭만도 있어 보이고 그 특유의 그 사회 정치도 있어 보이고요. 홍콩에서 살아라 그러면 숨이 막혀서 못 사는 게 주거 문제인데, 그 좁은 땅덩어리에 과거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소득세나 이런 세금이 낮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화교들 중에 돈 있는 사람은 홍콩으로 다 몰려오고, 특히 중국에 넘어간 뒤로는 중국에서 온갖 사람들이 다 홍콩으로 넘어와서 홍콩의 집값을 폭등시켜 버렸습니다. 홍콩은 뭐 잘 아시다시피 홍콩 섬하고 구룡반도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신계라고 하는 데하고 이런 조그마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집을 지을 만한 데도 없습니다. 그 속에 수백억 하는 대골 같은 집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 쓰러져가는 황폐한 낡은 아파트도 많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원룸에 살려고 하면 홍콩 성 같은 경우에는 한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를 내야 된다. 그래서 버는 거 거의 집값에 다 들어간다, 이런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잘 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나라인데요. 홍콩과 한국이 뭐가 다르냐. 자, 박근혜 대통령이요, 집권한 4년, 저는 박 대통령에게 가장 실망한 것이 소수 대기업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 즉 삼성 같은 대기업에 원하는 대로 규제를 완화해주고 법제를 고쳐주고 하는 걸 일찌감치 눈치채서 제가 뉴스 브리핑 초창기부터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 걸 들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최경환 등이 나와서 초이노믹스 운운하면서 경제 살려야 된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띄우려고 지랄 발광하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경제가 살았느냐, 그 살한 대가로 누가 죽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박근혜 4년 동안에 GDP보다 집값이 3.5배나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간 비율이 4년 동안에 GDP의 3.5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GDP가 1조 4,040억 달러 정도 되니까요, 원화로 환산을 하면 1,600조 조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어쨌거나 이 1,600조의 3.5배가 올랐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정부가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감면 이런 것들이라든지 은행의 대출 어떤 장벽을 낮춰주는 부분, 또 원리금을 갚아야 될 시기를 늦추어주는 부분, 이자만 먼저 받아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부동산을 띄우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 외에 각종 건설사들에 대한 지원도 있겠죠. 또한 이 우리나라의 자가 보유율은 58%. 이것은 그러면 42%가 집이 없다는 말이냐? 이것보다 훨씬 더 높죠. 왜냐하면 한 채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이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실제로 전체 국민들을 가구수로 나누어서 집이 있는 가구 없는 가구를 하게 되면 절반 이상이 저는 집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집 있는 사람이 거의 있습니까? 황금 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말고는 집이 없죠. 그래서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이야 집값 올라봤자 개고생이지 누가 그걸 다 먹었습니까?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거기 살아야 되니까 그거 팔면 또 딴 데 가서 사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주택 소유자에게 다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정부 4년간에요 GDP는 223조 늘었는데
이 집값이 늘어난 액수는 781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3.5배가 되는 겁니다. 자, 경실련이 조사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3년 2월에 전국 주택 시가 총액은 얼마인가 하면 4,244조. 그런데 아파트는 그 중에 전체 집값이 그러니까 4,244조, 아파트는 2,106조인데 박근혜 집권 4년 만에 전체 집값이 5,025조, 아파트는 2,802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늘어난 것 대부분이 아파트 값 올란 거지 일반 주택은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GDP는 같은 기간 동안에 1377조에서 1600조로 223조만 늘어났고 집값은 781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3.5배가 더 늘어났다는 건데요. 자, 이런 부분을 볼 때 집값 올란 거 781조의 90%가 아파트 값 상승분이라는 거예요. 새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54만원이 올랐고, 그 다음에 한 28평 정도 되는 아파트 기준으로 5천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그러니까 이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 기준으로 분양가가 이만큼 올랐다는 겁니다. 왜 박근혜 정부는 서민들에게 집을 사게 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낮추도록 해야 될 건데 분양가를 더 높여서 받도록 건설회사 좋은 일들만 시켜줬을까? 돈 있는 놈들이 다 재벌 건설회사들이고 서민들은 돈 갖다 줄 일 없으니까 이런 일을 한 겁니까? 자, 같은 기간에 그러면 국민들 가구당 월 소득은 어떻게 됐느냐? 419만원이었고 4년 전에 지금은 444만원이라서 25만원 6.2% 늘었다는 겁니다. 자, 집값은 3.5배가 늘어났어요. 국민 총생산보다. 그런데 이 서민들 가구당 소득은 6.2% 늘었어요. 이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6.2%라는 것은 배로 환산하면 1이 한 배인데 100이 6.1이라는 것은 얼마입니까? 0.06 아닙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가 보유율은요 오히려 58.4에서 58로 하락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을 하니까 집값 올란 거는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한테 다 효과가 돌아갔다는 겁니다. 781조가 집을 다수 보유한 강남에 계신 분들이나 버블 세븐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지방에 좋은데 현대 노란자이에 집 가진 사람들한테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국민의 가구를 비교했을 때 전체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선 지 오래지만은 오히려 자기 집을 가진 사람 숫자는 떨어지는 것은 뭔가 하면 집을 아무리 보급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집이 없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한테만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다 재미를 본다는 겁니다. 자, 2014년 기준 주거 실태를 보면 정부가 매년 수십만 호의 집을 제공을 하지만 자가 보유율은 2010년 60.3에서 2012년 58.4, 2014년 58로 하락을 했고요. 수도권은 54.6에서 52.3, 51.5로 더 낮습니다. 자, 각종 규제 완화, 빚내서 집사라는 대책의 편성에 건설사들이 가구 소득 증가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분양 가격을 올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이 기본적인 철학이 결여된 대통령이다 생각합니다. 한 경제평론가는 얼마 전에 자영업자들하고 모임에 가서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니까 임대료라는 겁니다. 자,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 걱정이고 안 되면 임대료를 못 내서 걱정이다. 장사가 안 되어서 임대료를 못 내는 문제는 사업가 책임이라 치더라도 장사가 잘 되는데 임대료가 더 올라가니
이건 국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자, 자본주의에서 모든 가격은 시장에서 이렇게 결정되는 체제다 이러고 사유재산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고, 자영업자와 근무주 사이의 계약에 국가가 관여하면 이것은 효율성을 제해한다 이러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대부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은 생산에 기여한 만큼 각자에게 몫이 돌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반칙이 없는 거고, 그래야 전부 힘을 내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공장에 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돈을 댄 사람이 있으면 각자가 한 만큼, 노동자는 노동자가 한 만큼, 사장은 자신이 한 만큼, 이렇게 은행은 은행이 돈을 댄 만큼 가져가야지, 그 이상으로 한쪽이 많이 가져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불만을 품어서 그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경제학에서 이런 식으로 각자가 노력한 것만큼을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거기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걸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하죠.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고 떠난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자, 그러면 뒤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을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는 문제에 건물주인이 기여한 게 있겠어요? 그는 거기에 임대인으로 들어온 사람의 능력의 차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에서 안 돼가 망하고 나갔는데 뒤에 사람이 잘했으면 주인이 올리면 안 되죠. 주인이 예를 들어서 건물에 뭐 간판을 바꿔준다든가, 주인이 건물을 갖다가 좀 개조해서 눈에 잘 띄게 해줬다면 주인의 책임이죠. 주인한테 돌아가야 될 이득이죠. 같은 장소에서 장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했으면 그것은 전적으로 임차인, 임대인이라는데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의 그 능력이지 건물 주인은 거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임차인이 잘해서 올라간 걸 건물 주인이 또 가격을 올려서 뺏어가면요, 그것이 시장 실패라는 거죠. 자유시장 경제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런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되면 누가 더 열심히 하려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남들보다 배로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생을 시켜서 소득을 창출하면 그건 상당수는 내가 갖고 와야 되는 건데, 그걸 전부 다 건물주인이 가져가 버리면 그것이 옳은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경제가 활력을 잃고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 실패는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고, 자영업자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의 소유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가 장사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어서 그것이 결국은 그 건물 내 사는 임차인의 어떤 가게에 대한 어떤 브랜드가 되어버릴 때 이 자영업자가 결국은 그 부분에 이 영업적인 능력을 현실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창의력을 가진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홍대거리, 가로수길, 요즘 연남동, 물레동 이런 새로운 신흥상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자영업자의 창의력과 노력으로 발생한 사회적 가치, 저 더 늘어난 가치를 이걸 갖다가 건물주가 다 빨아들여 버린다면 이거는 매우 잘못된 거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집값이 그렇게 늘어났는데 우리 모두가 성실하게 일해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6% 늘었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3.5배, 350%가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출한 가치보다도 훨씬 많은 가치가 저절로 그냥 주인에게 창출됩니다. 그것은 정부의 정책과 건설업자의 공작에 의해서 가치 창출하고 언론이 바람을 붙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버린 돈이 가지고 적당하게 전세나 월세, 임차료를 주고 살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내가 버는 돈의 상당한 부분이 그걸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나는 앉아서 돈을 뺏기는 거죠. 아까 자영업자가 지가 노력을 해서 버는 돈을 다 뺏기듯이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에 착실히 다녀서 성과급도 받고 이렇게 돈을 모아서 집을 살라고 저축해 가는데, 내가 원래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월세부터 전세로 가고 있는데, 내가 좀 벌어놓으면 그거 전부 다 월세 오르고 전세 올라서 다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버는 돈은, 내가 번 돈은
늘어나는 것보다 나는 0.06%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은 같은 기간에 350%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포기하는 게 낫죠. 어찌하여 박근혜 정부는 성실한 국민들의 어떤 노력을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집을 구하기 위해서 사는 이 사회에 반이 넘는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전부 다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까? 자, 이게 창조 경제입니까? 정말 제대로 창조했네요. 가진 자를 배를 불리기 위한 창조요. 제가 가진 자 이름은 좌빨입니까? 누가 저보고 무슨 경제는 좌파고 구시대다, 뭐 테크놀로지 트렌드를 모른다?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테크놀로지 트렌드 가지고 그 글 쓴 사람 저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랍니까? 테크놀로지가 모든 걸 해결할 것 같아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철학적인 고민을 좀 하고 하세요. 당신은 기술을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사회나 경제의 기본 바탕이 인간에 두고 논의되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기술만 알고 돈만 아는 사람은 딱 그런 소리 하기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선동에 박 대통령이 넘어가서 오늘날 이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실태가 이 지경인데도요, 대선 후보들은 이런 문제는 입을 안 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요, 전월세나 살고 개고생을 하면서 일해봤자 벌어만큼 다 뺏기는 자영업자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의 99.99%는 4차 산업혁명하고 관계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 내비두면 대기업들이나 벤처기업들이, IT기업들이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지금이 무슨 경제개혁 5개년 계획 세워서 정부가 끌고 가던 시대입니다. 자기가 비용을 절약하려면, 자기가 신기술에 적응하려면, 그래서 자기한테 돈이 더 들어온다면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 즉 한마디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다 충족이 됩니다. 그럼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괜히 거기 가서 놀지 말고 밑으로 좀 내려와가 서민들의 주택 문제나 또 이런 어떤 자영업자의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좌파다? 자, 밑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면 좌파고 저기 위에 있는 사람, 가진 자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면 우파입니까? 그러면 없는 사람은 다 빨갱이가 돼야 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보수주의자야 돼야 됩니까? 지금 길거리 나와서 태극기 드는 분들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좌우를 갖고 장난치지 말길 바랍니다.